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니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없나 하며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머리가 좋아져서 성적을 쑥 올려줬던 공부 비법,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책 읽으세요? 문제 많이 푸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레벨을 키우는 거예요. 수학 60점 맞던 게 80점까지 올라가고요. 80점대에서 100점, 아니 그 이상 상위 레벨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 해결 레벨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레벨을 좋아지게 해서 성적을 쑥 올려줬던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레벨이 뭘까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에 뭘 물어보는 거지? 어떤 개념을 써야 하지?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르비 클래스 시대인재의 수학 강사 김지석 선생님은 이걸 필연성 레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이 3등급과 1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1시간이면 수학 1등급을 충분히 찍는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그냥 따라 풀고는 내가 풀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조금만 막히면 해설지를 바로 봅니다. 본 것을 또 안다고 착각합니다. EBS 수학 강사, 대한민국의 수학 1타 강사인 정승재 선생님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생각해서 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다 틀리고 있다고 말하죠. 그만큼 생각하는 게 수학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수학적 논리로 생각하게 되고 수학하는 머리로 세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약분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공식이나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 레벨은 어떻게 키울까요? 3가지 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제를 읽었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어떤 힌트가 숨어 있지? 하면서 문제를 꼼꼼히 뜯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는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문제와 개념을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는 풀이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개념에서 확장된 방식으로 풀어도 좋고 개념에서 나온 공식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학생 스스로 판단해서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시는 게,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의 수준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생각이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의 문제, 현재 레벨보다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카이스트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이자 책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바시 강연에서는 집중을 못해 고민하는 중3 학생과 고3 학생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몰입을 통해 생각하는 이 과정이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낸다고 증명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레벨을 당장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적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지? 숨어있는 힌트 조건은 뭐가 있을까? 이 문제와 연결된 개념은 뭘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할까? 그리고 오답 노트가 아닌 문제 해결 노트를 준비합니다. 노트에 문제의 정답, 풀이 쓰는 대신에 나는 처음에 뭐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뭐뭐를 연결하지 못했다. 이 조건이 나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문제 해결 레벨을 직접 기록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저만의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해설지를 정답지가 아닌 힌트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게임처럼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전혀 생각이 안 날 때 좌절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막혔다고 해설지를 보지 말고 첫 번째 단계까지만 보고 해설을 덮습니다. 문제가 막혔다고 해설 전체를 보지 않고 첫 번째 단계까지만 보고 해설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안 되면 두 번째 단계까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덮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 공부를 하면서도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를 오래 고민하면 시간 낭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몇 시간씩, 며칠씩 생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문제당 최소한 3번 이상은 생각을 하고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생기는 방학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문제 해결 훈련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해설지를 보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해설지를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답을 모른다고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해 본 후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설을 본 문제는 꼭 스스로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레벨을 높여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은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능력, 문제 해결 레벨을 키우는 것이 수학 성적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학생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중학생 때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학생일 때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수학 잘하는 뇌가 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부모님들도 혹시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문제 해결 레벨 키우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해결되지 않았던 중학생 아이 성적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